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년 올 한 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라는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역시나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사람들의 만남이 쉽지 않았고 각종 연말연시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용히 새해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텅 빈 초등학교 체육관. 10년차 체육교사 길준환 선생님이 유니폼과 축구공 등 교구들을 정리합니다. 전면 등교 중단에다 겨울방학 시작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없지만 교실에 나와 남은 업무들을 마무리합니다. 교육과 방역 지도로 정신없던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로 함께 고생했을 아이들도 떠올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것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 관공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종무식과 시무식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됐고 직원들도 각종 모임보단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일선 지구대에선 연말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네, 연말연시라서 치안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순찰 방범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재확산된 코로나 여파에 지자체의 연말 새해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대전에선 매년 2만여 명이 모이던 재종 타종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새해 관광지인 당진 외목마을 해넘이 해돋이 행사를 비롯해 도내 주요 해맞이 명소들의 행사가 취소됐고 일부 지역은 관광객들의 진입도 아예 금지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해 일출은 일부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겨웠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앞둔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박금상 영상 기자가 구성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수록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동선도 겹치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더 이상 이렇게 PCR 검사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런 2022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어 여름 성수기도 못 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행히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대천 해수욕장이 아주 활기찬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코로나19도 조기에 종식되어 모두가 활짝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료값도 많이 오르지, 건축값도 많이 오르지,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다가 유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어가지고 우유 판매도 안 되지. 그 여파가 농가들한테 책임이 돌아와가지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는 사료값도 좀 안정되고 또 건축값도 안정되고 그래서 회사도 판매가 촉진이 돼서 소비자들이 우유도 많이 사 먹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낙농가들도 힘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한마디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분도 없고 문의하는 분도 없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좀 정책 변화가 좀 돼서 좀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저희 부동산 사장님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대전과 세종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미국 입국자 2명 등 3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모두 11명으로 늘었고 세종에선 케냐에서 입국한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5명입니다.
학교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7명에 달하고 대덕구 병원과 서구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대전에서 하루 사이 71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도 학교 등에서 감염세가 이어지면서 모두 126명이 확진됐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아듀 2021. 올해도 TJB 단독 보도를 통해서 우리를 웃고 울렸던 지역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학업의 꿈이 중단될 뻔한 유학생 이야기부터 실종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의 은혜를 갚은 백구 이야기까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보다 나은 사회를 고민하게 했던 이웃들의 이야기를 김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경비실 에어컨 전기요금을 내라는 관리비 명세서였습니다. 불안한 고용 탓에 항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고의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A씨의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화제가 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독단적으로 요금을 부과한 아파트 대표회 측은 한 발 물러서 요금 청구를 취소했고 최신 냉난방 시설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의 유일한 아프가니스탄 여학생 파티마 양. 여성 인권 악화로 고국에서 학업의 꿈을 펼치기 힘들어지자 한국에 들어왔지만 입국 3개월 만에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주던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겁니다. 파티마 양의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단체와 기업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파티마 양은 인권 변호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In my country, I was discriminated against, but in Korea, I am welcomed and supported by beautiful people. I want to become a successful woman who wants to fight against voiceless women's rights. 파티마 학생의 사연이 우리 지역 사회 속 세계의 이야기였다면 백구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뻗은 우리 지역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종된 90대 할머니를 40시간 가까이 지켜낸 백구의 이야기는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해외 유수 언론을 통해 세계로 퍼졌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할머니와 백구가 재회하는 모습은 진한 감동과 여운을 전했습니다. 그 이쁜 백구야. 할머니 놓고 너는 집 있었니? 부실한 식사를 하는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고민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동 급식카드 보도는 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밖에 살 수 없었던 대전의 한 초등생 자매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1,500곳 급식카드 가맹점 리스트와 1년치 급식카드 사용처를 분석해 간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유령 가맹점의 실체와 제때 사용되지 못해 소멸되는 급식카드 지원액에 대해 고발하며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친 급식카드 보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시가 움직였고 결국 급식카드 단가와 일부 제도들이 개선됐습니다. 새해에도 시청자의 곁에서 시청자들의 힘이 될 수 있게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대전과 충남의 집값이 전반적인 공급 부족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유성이 16.05% 오르는 등 평균 14.32% 올라 전국 평균 13.25%를 웃돌았고 전셋값 상승률도 13.30%로 전국 평균 9.13%보다 높았습니다.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규제 풍선 효과 영향으로 아산이 18.34% 오르는 등 평균 13.58% 상승했고 전셋값은 10.76% 올랐습니다. 세종의 매매 가격은 7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누적 0.68% 하락했고 전셋값은 7.25% 상승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개통하자마자 전국적인 명물로 떠올랐는데 원래는 낮은 경제성 때문에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상을 떠난 이완구 전 총리가 여러 아이디어를 냈고 또 뚝심을 발휘해서 성사됐다는 걸 아는 이는 많지 않은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초대형 사업의 배경을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대천 앞바다와 원산도, 안면도를 육로처럼 잇자는 구상이 나왔지만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2002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 즉 비용 대비 편익지수가 0.56으로 기준치 1을 밑돈 겁니다. 이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2006년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 취임하자마자 정부의 경제성 재검토를 요청해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B씨는 0.89로 역시 기준치에 미달하는 순간 세 번째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고 특히 미래 지역 균형 발전까지 감안하는 AHP, 정책적 분석 방식을 제안해 결국 기준치를 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첫 근무지였던 기획예산처를 20여 차례 찾아 선후배를 설득했다고 비서는 전했습니다. 경제적인 BC만 분석하지 말고 정책적인 그 BC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저돌적인 그 행정이 없었으면 아마 해저터널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5,800억 원가량이었는데 대천에서 원산도에 교량 대신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1,000억 원을 아끼면서 또 대형 선박 운항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겁니다. 자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그 이완구 지사님께서 이것도 해저터널과 원산 안면 대교를 나눠서 분리하자. 그래서 검증을 받자. 그래서 이 검증 절차가 통과됐거든요. 이 전 지사는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서해안의 산업, 관광 인프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동장면에서 이게 연육교가 되면 보령 실항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서해안 관광 벨트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 같다. 이후 2009년 착공에 전 구간이 개통했고 특히 6.9km의 해저터널은 국내 최장, 세계에서도 5번째로 기록돼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세상을 떠나면서 12월 1일 자신이 그토록 공들였던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충청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새해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을 받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을 제외하고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곳에 달합니다. 전국 혁신도시 인구는 23만 명으로 민간 일자리도 유입되면서 이전 효과가 크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없는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이 같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년 새해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은 122곳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정파를 떠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대전 충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역시 이민년 새해가 문제 해결에 적깁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미 관련 법안을 냈고 민주당 역시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선 전국인 이 시기를 놓친다면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어 지역 정치권이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떠한 정치적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둔 가수원에서 논산 호남선 철로 고속화 사업과 서해안 생태보고를 활용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 지역 정치권이 챙겨야 할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은 지역 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과도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역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남도는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의 소유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쳐 대전에 남아있던 주요 도유재산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충남도청사는 충남도가 지난 2018년 7월 27일 문체부와 802억 원 규모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지난 29일 문체부가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선화동 옛 관사촌과 노동회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 올해는 옛 도청사까지 대전에 있던 주요 도유재산 매각을 마쳤습니다. 한국영상대가 실감형 융합 콘텐츠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VR과 AR 등 실감형 융합 콘텐츠 분야의 연출, 촬영 전공 등 과정이 개설됩니다.